오늘은 저기 18페이지 맨 처음부터요. 숙제 다 해오신 거 맞죠? 이제는 같이 정리하시면서 꼭 나갑시다. 아마 이 문제가 보면 한 600문제 약간 넘습니다. 개수는 정확히 안 세봤는데 아마 600문제 좀 넘을 거예요. 제가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합니다. 요약하고 그 다음에 한 3분의 2 정도는 아마 풀 거예요. 그럼 안 푼 문제도 풀어보셔야 될까요? 넘어가야 될까요? 오케이. 그죠? 그리고 한 번만 보고 말아야 될까요? 두 번, 세 번 봐야 될까요? 그러신가요? 20대는 한 번, 30대는 두 번, 40대는 세 번. 그리고 문제를 보실 때 내가 봐가지고 답을 확실히 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안 봐도 됩니다. 헷갈리는 파트를 계속 좀 정리해서 보시자고요.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거기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문제가 아마 많으면 3문제까지. 그리고 나중에 아마 시간을 내서 한번 그거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모의고사 보시면 전부 다 버리신 거 아니죠? 점수 나빴다 해서 또 기분 나빠 쫙 찍고 또 그러진 않겠죠? 그걸 나도 이렇게 횡으로 풀어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1H 이렇게 펴놓고요. 그 다음에 2H 펴놓고 지금까지 4번 보셨는가요? 4번 정도 보셨죠? 이렇게요. 4개를 동시에 펴놓고요. 그 다음에 1번, 1번 이렇게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충 1번, 2번은 1번, 2번 아니면 3번까지는 대부분 총론 파트죠. 그게 총론 1, 2, 3 한번 이렇게요. 한 4번을 정리하면은 감이 생길 거예요. 내는 사람들이 모의고사 내는 사람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아도 지문이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면은 아, 요 파트는 주로 뭘 많이 내구나. 요런 걸 주로 많이 내네. 그걸 감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으로 정리하면 참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문제 보시고 이거 맞았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걸 거꾸로 찾아보자고요. 오답지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몇 번 해보시면 정리가 훨씬 더 빨리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주로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아무리 봐도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그걸 할 때는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자고요. 우리 시험 보려면 116일 정도 남지 않는가? 아직도 세 자리 숫자입니다. 그죠? 충분합니다. 우리는 16개를 틀릴수록 권리를 가진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총론에서 보통 문제가 2문제 아니면 많으면 3문제까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3문제를 잡기 위해서 테마가 4가지가 있는데 맨 첫 번째가 부동산학이 뭔지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부동산 개념, 세 번째는 부동산 용어, 네 번째는 부동산 특성, 이렇게 4가지 파트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거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부동산학이 뭔지. 그러고 보니까 부동산학이란 우리 가장 쉬운 말로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 맞죠?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부동산을 잘 썼습니까? 잘못 썼습니까? 부동산을 잘못 썼습니다. 즉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모든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활동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뭐가 나왔겠습니까? 부동산 문제가 나왔겠죠. 이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런데 이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땅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가장 먼저 여기서는 부정성, 땅은 절대로 넓힐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땅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었더라면 부동산 문제 아마 해결 수단이 다양했을 건데 만들지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가장 잘 써가지고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걸 연구하는 게 부동산학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활동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활동을 잘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전부 다 미연에 없앱시다. 이게 부동산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바로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동산학 정의가 나라마다 그 다음에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부동산학은 뭐 합시다? 부동산 활동을 어쩝시다. 잘합시다. 그럼 왜 활동을 잘하단 말이 나왔을까요? 과거에 활동을 잘 못해서 이러이러했었으니까 앞으로 활동을 잘합시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부동산학은 주로 뭘 연구합니까? 부동산 활동을 연구한다는 얘기. 그게 1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럼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률화. 그래서 부동산을 잘 써먹읍시다. 그런 능률이란 말은 왜 능률화할까요? 부족하니까. 맞죠? 우리가 시간이 풍족하고 돈이 많으면 여유롭게 쓸 수가 있죠.
만약 우리 인생 영원히 죽지 않은 불사조래요. 그렇다면은 서두르실 필요 없죠. 이런 날은 좀 쉬시고, 날씨 좋은 날은 여행도 하시고, 쉬고 놀고 쉬고 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참 좋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능률이라는 말은 목적입니다. 여기는 부동산 활동이라는 말은 주로 뭘 봅니까? 활동을 주로 봅니다. 연구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목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능률화하자. 그럼 방법은 능률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론적 연구 범위는 원리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실무. 부동산의 어떤 녀석인가 원리도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술 실무도 좀 보고, 요 두 가지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구 범위는 이론과 실무. 그러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목적은 뭐냐면 그죠? 그 성격은 종합과학이죠. 그 다음에 응용과학이죠. 실천과학이죠. 규범과학이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기는 대상, 뭘 주로 대상으로 합니까?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뭐 하려고 합니까? 능률화합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어디까지 봅니까? 이론과 실무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어떻습니까?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실천과학이고 규범과학입니다. 요게 개론 전부입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그럼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활동을 잘하려면 그 녀석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인가 봐야 되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부동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시 서구, 여기 서구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동네 어쩌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겠죠. 여기에 법적 규제가 뭐가 있는가, 여기에 들어서 인구는 얼마나 많은가, 요 중에 소득 상태는 어떤가, 요 동네 상태를 보는 게 바로 마치 현상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때 현상이라는 것은 활동을 해 뒷받침하는 이런 현상을 보는 거지 모든 자연현상까지 다 포함된 건 아니죠. 여기서 집을 짓고 있는 여기 광주의 법적 규제만 보면 되는 거지 대한민국 전체 공법상 규제에 알면은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는 거 맞죠. 여기 동네 접근성이 좋은가 이걸 보는 거지 다른 동네 접근성 봐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활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요걸 잘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봅시다. 그게 바로 뭡니까?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서 지문을 만들자면은 모든 자연현상을 전부 다 본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현상이 목적이 아니라 활동을 잘하게 해서 그 녀석이 어떤 상태고 어떤 모습인가 이걸 보는 거지 현상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 맞죠? 따라서 결국 부동산은 그러면 누구 연구겠습니까? 활동을 연구한다는 얘기는 누구 연구입니까? 요거 연구가 아니라 요거 연구죠. 결국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객체를 대상으로 써먹는 활동하는 인간의 행동 양식과 인간들이 어떻게 쓰고 얼마나 쓰고 언제 쓰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사람에 대한 연구지 땅 자체 연구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간 행위의 합리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행위를 합리성 못했기 때문에 활동을 잘 못해가지고 부동산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합시다? 활동을 잘합시다. 인간 행위의 합리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약집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니까 별로 아마 쓰실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는 쓰시는 거 그저 안을 단계 왔죠? 지금도 또 쓰고 싶으세요? 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행위 합리성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오자면 이게 과학은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란 뜻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물건의 관계인데 주가 사람 연구지 물건 연구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라면 틀렸겠죠. 사회과학이죠. 사람과의 관계.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예를 들어서 능률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능률화할까? 능률이란 말은 뭔가 부족하니까. 그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으면 돈을 그죠? 잘 쓸 수가 있죠. 돈 쓰면서 남한테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쓰는 사람도 재밌을 거고 많으면. 그죠? 내 없어서 그렇지만 왼수야 많이 갖다 주면 그런 일 안 벌어지지. 우리 모든 사회 문제는 전부 다 돈 때문에 다 나온 거 아닌가? 아마 돈 빼고는 할 얘기 많이 없으실 건데요. 집에서 싸우시는 이유가 돈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많죠. 아, 우리 집만 그런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돈 때문에. 그죠? 이번 대통령 미국 가셨는데 우리가 손해봤다 바꾸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찌질하게 거기서 20억 불 손해봤다 그렇게 말해야 꼭 쓰겠습니까? 일개 대통령이 국장급이 할 얘기를 좀 하고 있었잖아요. 아, 뭔 얘기 모르신가요? 이따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능률화. 그런 능률이라는 말은 여기는 종류가 첫 번째는 두 가지였는데 사적하고 공적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적 부분. 사적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맞겠죠. 사적 효율성. 그 다음에 공적 부분.
공적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맞겠죠.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 요 두 가지는 어쩌면 잘 조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문제는 이미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15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적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더 중시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의미만 이해한다면 금방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서 약간 이제 벗어난 것들의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지구제는 분명히 공법상 규제 맞죠? 지역지구제.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특정 용도를 정해놓고 특정 용도 얘는 쓰지 마세요. 어울리지 않는 걸 빼버리고 어울리는 걸 잘 써먹자. 그 뜻 아닌가? 그러면은 요 녀석은 뭡니까? 효율성이 더 먼저죠. 형평성이 더 먼저가 아니라 효율성이 더 먼저 맞죠. 그런데 얼른 생각하시면은 용도 지역지구제는 공법상 규제이므로 형평성이 더 주 목적이다. 그러면 틀린 거. 이해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개발권 이전 제도. 그래서 일명 이걸 TDR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Transfer Develop Right에서 개발권 이양 제도, 개발권 이전 제도. 요것은 분명히 사적 공중권 이용 방안 맞죠? 그럼 사적 공중권이면 분명히 사익이니까 효율성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아니란 얘기. 여기는 뭐가 더 먼저입니까? 여기에 형평성이 더 먼저. 손실 보상이 목적이지 개발 촉진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 그러면은 요 두 가지는 1번에 올려고 약간 어쩌니까 거꾸로 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십시다. 이런 얘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률이란 말은 또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거 소유 이용활동.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효율성 또는 최유효 사용. 맞죠? 주어진 부동산 가장 목적 잘 써먹읍시다. 그래서 최유효 사용이란 말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사고 팔 때 거래활동. 거래활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래질서 확립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남 등치지 맙시다. 남 속이지 말고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합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거를 거래질서 확립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 원리란 말은 이거는 과학성이죠. 그러니까 원리란 말은 체계화된 지식. 저는 사이언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체계화된 지식이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는 이론적 측면은 뭡니까? 과학성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에 비해서 실무란 말은요. 실무란 말은 짬밥 얘기죠. 경험 얘기, 스킬 얘기니까. 그럼 여기는 기술성 이렇게. 여기는 이제 원리가 있고 기술이 있는데 기술은 전부 다 경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을 오래 하다 보시면 고객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0마디가 아니라 딱 한마디에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100마디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안 나오면은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마디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말 나오면 참 좋은 말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 얘기는 지가 다 해놓고 난 딱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 보통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리에서 과학성이고 기술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원리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 기초 분야. 부동산 법이 뭐가 있고 제도가 뭐가 있고 특성이 뭐가 있고 개념이 뭐가 있고 주로 여기는 기초 분야입니다. 기초 분야형.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기술 파트는요. 결정 분야하고 결정 지원 분야. 그래서 거기 결정 분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어떤 땅이 있었을 때 이 땅을 할 건지 말 건지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뭘 지금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개발할 건지 말 건지 돈 어떻게 빌릴 건지 말 건지 투자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여기 결정 분야란 말은 인간의 의사결정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결정 지원 분야가 있었죠. 결정 지원 분야는 제가 요거를 했었을 때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명 자격증 분야가 결정 지원 분야입니다. 마케팅 또는 부동산 관리 또는 상담, 평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실무적 분야고 요 녀석은 이론적 분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했던 것이 지금 1번 문제가 요 1번 요거 요놈하고 요 두 개를 지금 낸 거죠. 1번 문제 보시면요. 그 박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또 벗어난 것 또 합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대부분 뭡니까? 여기 파트가 더 많죠. 특히 중개업은 대부분 기술적 파트가 더 많이 강조된 거 맞죠. 물론 이론도 아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사실은 조금 숙달되면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무에 좀 능하는 건 맞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했으면 좋지만은 그래도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이론적 분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 분야보다는 실무적 분야가 더 많이 강조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긋나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가 입지 선정 또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은
그리고 이거는 어디가 더 중요하죠?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는 과학성이, 이론적 분야가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하죠. 한 번 하면 바꾸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댐 만들었대요. 자, 댐 만들고 나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요. 저쪽인가 봐요. 그러면 댐 트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거기 서해안 간척지 막았습니다. 그래서 갯벌을 막아가지고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 동네가 저 동네인데?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결정의 비가역성. 한 번 어떤 행동을 하면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는 두 번째가 입지 선정. 우리가 건물 만들 때요. 입지 선정.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소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요 두 가지는 과학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 물론 정책 결정과 입지 선정도 기술성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녀석은 한 번 일을 벌이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어려운 거죠. 이걸 결정의 비가역성. 가역이 안 되니까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게 이론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 미리서 생각하고 대안도 작성하고 A안 B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심사숙고 하세요. 그런 말이지 무조건 일 벌이라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 말뜻이.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성격을 보니까 종합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학이라면 이거는 복합 개념이지 복합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 여기서 종합이란 말은 한 가지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세 가지를 동시에 보자. 그래서 여기는 복합 개념이라 말하죠. 복합 개념으로 봐야지 이걸 복합 부동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말 이해하셨는가요? 종합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지금 땅 하나 사고 건물 지금 사고 싶습니다. 그럼 요 건물 사고 땅 살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돈 지고 가서 바로 들어가서 계약하는 거 아니죠? 가서 저기 어떻게 생겼는가? 주변은 어떤가? 구조는 어떤가? 크기는 어떤가? 좋은가 나쁜가? 봐야 되겠죠? 그거 보는 것이 바로 그저 기술적. 그래서 딸이 남자친구 데리고 왔습니다. 상견례 해야 되겠죠? 그게 기술적이요.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건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또 뒤가 법적으로 뭐가 걸려있는가 안 그래도 봐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됐으면 그대로 사야 되는 거 맞는 거죠.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럼 어쩝니까? 뭐 좀 주세요. 등기부등본 봐야 되겠죠? 그게 법률적, 법적 안전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른 거 다 좋다. 위치도 참 마음에 들거든. 돈도 좋고 다 좋은데 좀 비쌉니다. 평당 얼마씩 깎읍시다. 평당 100만 원, 10만 원 빼. 90만 원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는가요? 경제적. 맞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일에 여기서 종합이란 말은 복합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용과학이죠. 그러니까 응용과학인데 대부분 잘 쓰는 게 거기 2번, 3번 문제가 순수과학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응용과학이고 우리가 실제 써먹는 과학이고 실천과학이고 규범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과학이지 이론과학이 아니란 얘기. 맞죠? 그래서 응용과학이란 말 잘 바꿔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법원 또는 사회과학 이렇게 나오게. 예를 들어서 순수 이론과학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맞죠? 응용과학입니다. 실천과학입니다. 규범과학입니다. 경험과학입니다. 또는 종합과학이고 사회과학입니다. 이론과학이고 자연과학이 아니란 얘기. 된 거죠?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써보시면서 약간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문제 내면 주로 한 문제 나온다면 잘 나오면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딱 4번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9회 때 나오고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한 문제 단일한 문제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 대신에 지문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2번부터 볼게요. 자, 2번부터 보시면은 거기 2번, 3번이 부동산학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순서별로 보자면요. 다음은 부동산이라는 설명에 대해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부동산학은 활동의 능률하는 그 원대한 목표로 삼는 학문입니다. 맞습니다. 부동산학의 목표, 목적은 능률화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잘 써먹고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자. 능률화를 또 다른 말로 근대화입니다. 과학화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대화, 과학화 또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방법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부동산학을 보실 때의 접근 방법이 6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 먼저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법제도적, 생태론적, 그 다음에 여기는 의사결정. 이렇게 문제가 6가지 나와요. 근데 기억을 잘 해보시면은 그 파트의 문제가 거의 나올 계제가 없는데 나온 다음 치면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게 의사결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동산학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학문적 체계를 만드는 것은 종합식 접근 방법이었다. 이미 나왔었고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주로 나오는 게 의사결정 방법을 중시한다. 의사결정이라는 말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 그 다음에 돈 많이 벌려고 이윤축으로 목적을 한다. 인간의 합리성이 어쩌고저쩌고 이윤축이 어쩌고저쩌고 요 두 마디만 이해하시자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 뭐 분산식이 뭐고 중점식이 뭐고 그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다음에 알 거 없이 이제 하나만 하시자고요.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딱 지문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의사결정 방법 그 지문만 이해합시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말은 인간이 결정하는 거니까 무슨 목적으로? 지 돈 많이 벌고 잘 써먹으려고.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다. 합리적 존재다. 또는 합리성이다. 그 다음에 이윤 추구를 한다. 요 두 마디만 들어가면 됩니다. 가장 기본 키워드가. 자 그러면은 2번 보시면 제가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어쩌고저쩌고 이윤 극대화 딱 두 마디 나왔네요. 요 두 마디만 이해하자고요. 그 방법은 6가지 있는데 다 필요 없거든요. 요것만 이제. 문제 나올 수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급등해서 종합식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다. 그죠? 종합식이라는 말 아까 금방 복합 개념으로 합니다. 그럼 복합 개념 말은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세 가지를 동시에 봅시다. 맞죠? 그러니까 상견례할 때도 얼굴 보는 게 기술적. 자네 직업이 뭔가 경제적. 해외여행 결객사는 없는 거지 법률적. 이렇게 맞죠?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 번째도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 사고 집 살 때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모습만 보면 되는 거죠. 항상 땅 살 때 바로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가서 보고 일단 건물이 새 건물이 현 건물이지 구조가 좋은지 나쁜지 그죠? 구조가 예를 들어서 낡았는지 새 건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술적이죠. 보고 나와서 다 좋다 참 구조 마음에 든다. 근데 못 믿거든? 뭐 하나 떼다 줘. 하나 봐야 되겠죠. 저당권이 대출하면 연결해서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법률적.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좋거든? 근데 조금 조정 좀 해봐. 가격 얼마 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가? 그게 바로 경제적.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해서 그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여러 가지 연구하는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링이라는 다소라는 그런 교수가 했던 그 정의를 그대로 지금 적어온 겁니다. 맞습니다. 답은 5번째. 그래서 부동산학은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 같은 순수 이론과학이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그죠? 요놈에서 건다면 대상은 뭡니까? 요렇게 그죠?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요 말을 약간 더 파생시키면은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객체를 대상으로 주체인 인간들이 어떻게 쓰고 얼마나 쓰고 뭐에다 쓰고 언제 쓰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게 부동산학이지 물건 자체 땅 자체 연구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 맞죠? 그리고 그걸 왜 연구했겠습니까? 과거의 활동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는 잘 써가지고 이렇게 만듭시다. 그 목적 아닌가? 그리고 활동을 잘하려면은 사람들이 의식을 좀 바꿔야 되고 옛날처럼 펑펑 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학은 사람 연구지 부동산 자체 연구 아니란 얘기.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란 말이 그래서 떨어지는 말 맞죠? 지문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능률화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문제가 남았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요런 거 좀 섞으면 약간 여기도 언급됐으니까 요 두 번째 요거를 약간 섞으면 혼동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정도만요. 그래서 용도 지역 중에는 분명히 공법상 규제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적은 효율성이 먼저지 형평성이 먼저 아니란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권 이전 제도는 그죠? 개발 촉진 목적이 아니라 손실 보상 목적이니까 여기는 효율성보다도 그죠? 형평성보다는 그죠?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더 먼저. 분명히 사적 공존권이니까 사익 아닌가요? 그럼 사익이니까 사적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요? 사적 부분은 해서 효율성이 먼저가 아니란 얘기. 두 개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오른쪽 3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을 언급한 내용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간 생활을 응용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요. 응용. 우리가 써먹는 것. 응용과학이란 말 나왔네요. 부동산을 우리가 실제 써먹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는가. 응용과학이고 실천과학, 규범과학. 1번 말 이해하셨는가요? 됐고요. 자, 두 번째. 보자면은 체계화된 지식을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또 나왔네요. 순수과학이 아니라 이론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실천과학이고 규범과학이란 말. 틀렸죠? 순수 이론 아닙니다. 또는 자연과학 아닙니다. 사회과학이고. 2번이죠. 이렇게만 문제 나오면 푸실만 하죠. 근데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 냅니다.
그리고 지문도 모의고사 지문은 좀 길게 나온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모의고사 지문을 길게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작문에 조금 익숙해집시다. 그 목적이 더 강합니다. 괜히 사람한테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은 그렇게 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연습을 잘해놓으면 실무에 가서 보다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죠? 몸에 배면 훨씬 더 빨리 나오듯이. 저 야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기아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감독은 저도 하겠대요. 웃고만 있으면 알아서 다 하잖아요. 저절로 알아서 하고 막요. 그죠? 선수들이 알아서 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해요. 오늘 또 이제 이길 겁니다. 틀림없이. 오늘은 인천 가서 하는데 둘이 에이스끼리 만났어요. 어찌됐든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튼 모든 일을 하더라도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합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활동과 정책을 연구한 학문이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아까 무슨 문제? 즉 부동산 문제가 나왔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과 부동산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땅을 잘 써먹고 그런 문제를 없애고 만듭시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서 땅으로부터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런데 하나의 학문인데 땅에서 잘 벌어서 먹고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삽시다. 요래 쓰는 말이 약간 좀 싼티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부동산 복지의 최대화, 부동산 복지의 극대화 요렇게 말을 만드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목적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하자면은 땅으로부터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골치 아픈 죄 없애고 더 여유롭게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걸 연구하는 게 부동산학입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삽시다 조금 싼티나고 유아티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저 부동산 활동을 보다 더 잘해가지고 인간과 부동산을 조화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복지를 최대로 만듭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3번 얘기가 복지의 최대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학은 토지 및 정착물 또 같은 지문은 반복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라는 이유는 반복되는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풀어보시면 그 지문에 좀 익숙해지면 문제가 좀 쉬워지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부동산과 관련된 주변 과학에서 연구해놓은 다양한 지식을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수용해서 이론을 구축한 학문입니다. 이게 바로 종합과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전부 다 더해가지고. 그래서 부동산학은 하나만 있는 것이 어쩌면 여러 가지 어쩌면 전부 다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랬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짬뽕해서 만든 게 여기에 부동산학. 그래서 여기는 경제학도 있을 거고, 그죠? 법학도 있을 거고, 사회학도 있을 거고, 지리학도 있을 거고, 또는 공학도 있을 거고, 수없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제학 내에서도 부동산 관계된 파트만 끌어오고, 또 법 내에서도 부동산 관계된 것만 이래 끌어와서 하나의 학문적 체계를 만든 것이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 그 말 뜻. 인접 학문하고 시스템적 체계, 연계된 학문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학문적 체계를 만든 것이 바로 부동산학입니다. 그 뜻. 좋게 말하면 종합식이죠. 나쁘게 말하면 짬뽕이죠. 더 나쁘게 말하면 잡탕이죠.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표현했었잖아요. 약간 우리식으로 하자면요. 그래서 1번, 2번은 가능하신 거죠? 2, 3번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 네 번째는 지금 무슨 얘기 나왔냐면 이쪽 얘기 나왔습니다. 자, 범위에서는 자, 원리적 파트가 있고 실무적 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원리적 파트는 뭐가 있고 실무적 파트는 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는 과학성이고 실무는 기술성입니다. 요걸 지금 그대로 지금 묶어놓은 것 같아요. 4번 얘기, 5번 얘기는. 4번 얘기요. 다음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야를 연결한 겁니다. 가장 알맞은 것은. 자, 1번 이론 분야, 그 다음에 과학성.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까 원리였으니까 원리가 이론, 실무는 그 다음 기술성은 실무, 경험, 짬밥 얘기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초밥집 할머니 딱 밥알을 지으면 어쩝니까? 그램수도 똑같고 밥알 개수까지 똑같아. 맞죠? 이거 얘기하면서 제 선배 얘기했었죠. 제 선배님이 건축을 쉽게 말하면 건축이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가다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노가다 반장이에요. 술이 만땅이 돼서 밤에 쓱 지나가면서 시멘트 이렇게 만진대요. 만져놓고 얘들 일 잘했구나. 그 감촉으로 좀 그러니까 시멘트 배합을 안 돼요. 예, 감촉으로. 그러니까 쓱 밤에 어쩌면 안 보이는데 쓱 지나가면서 만져본대요. 오늘 했던 거 만져보고 잘 됐구만. 이게 그 감촉으로 아신대요. 그러면 한두 번 만져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수없이 경험해서 나온 거 아닐까요? 맞죠?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실무적 분야는 그죠. 기술성은 실무 또는 짬밥 얘기. 그래서 그걸 제가 스킬이라고 그랬죠. 스킬. 손끝에 이거 있는 어떤 감각 같은 거. 요즘은 그 돈 세는 게 테일러들이 있습니다. 기계로 세는 옛날 같아 딱 집으면 어쩌니까 딱 100장. 돈 굉장히 잘 세잖아요. 그러신 분들이요. 그런 식으로 실무 경험 얘기. 그러니까 기술성은 그죠. 기술은 전부 다 실무 짬밥 얘기 기술성이고 그 다음에 원리는 이론적 측면 과학성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론 분야, 과학성 여기까지는 맞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이론 분야에서는 부동산 기초 분야가 맞아야 돼요.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는 기초 분야 왔었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결정 지원 분야 왔네요. 틀렸잖아요. 결정 분야하고 결정 지원은 어느 파트? 실무적 파트고 기술성 짬밥 얘기지. 그죠? 기초 분야가 이론이니까. 그럼 일단 뒤에는 볼 것도 없이 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무 분야 기술성 이제 맞네요. 그 다음에 결정 분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두 가지 나왔는데 투자할 건지 말 건지 금융할 건지 말 건지 또는 개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 정책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정도. 그래서 굳이 하자면 뒤쪽은 안 외우더라도 일단 2번이 맞죠. 결정 분야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론 분야 기술성 벌써 틀렸네요. 이론 분야 나오면 과학성 나와줘야 되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론 분야 기술성 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실무 분야 나왔으면 이번엔 기술성 와야 되겠죠. 과학성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트 문제는 요거요. 요놈만 딱 묶어놓은 거. 요거를 지금 요 안에서 문제를 낸 거죠. 그러면 답이 몇 번 금방 나왔죠. 조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7번 문제. 7번. 그러니까 7번 얘기는 그렇게 평소에 많이 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7번 얘기는 우리 요약집을 한번 봅시다. 거기 맨 첫 페이지. 거기가 지금 지도 이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요약집 맨 첫 페이지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도 이념 혹시 찾으셨는가요? 맨 아래 보시면 지도 이념. 그러니까 지도 이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어떻게 합시다. 딱 정해진 어떤 원리입니다. 우리 학교 가면 교훈이 있죠. 그 다음에 또는 학급에는 그분이 있었죠. 그래서 가족 같은 집 같으면 가훈이 있었죠. 회사 같으면 사훈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뭘 정했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요렇게 살자. 요런 식으로 하자. 그런 얘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서울 같은데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이거 썼다죠. 2호선을 타자.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요? 서울에 2호선이 좋은 대학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을 타자. 서울대도 2호선이거든요. 고대랑 그 다음에 연대랑 이화여대 전부 다 서강대 전부 다 2호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에 2호선을 타자. 2호선 라인에 전부 다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좀 좋은 대학이 전부 다 2호선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한참 웃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도 이념이란 말은 앞으로 요렇게 하자. 다시 말하면은 왜 이걸 정했을까요? 과거에 잘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이러하자. 그래서 거기 요약집 보시면 맨 먼저 지도 이념의 성격은 미래성입니다. 방향성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성. 앞으로는 이러이러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죠. 활동을 잘 못해가지고 요런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는 활동을 잘해가지고 요렇게 하자. 보다 앞으로 활동을 바람직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요래 또 정해진 원리가 바로 지도 이념. 앞으로 끌고 가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거기 뭐 나왔습니까? 지도 이념 맨 첫 페이지 보시면은 뭐라 써져 있는 말이 있죠. 보시고 박스 안에 보시면은 거기 방향성, 목표성, 미래성. 요약집 지금 3페이지. 차례 바로 뒤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시대적으로 늘 같을까요? 틀릴까요? 시대에 따라 전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도 이념도 60년대 지도 이념하고 지금 지도 이념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인구 증가가 너무 빠르니까 인구 정책에 따라서 그죠? 너무 많다. 둘만 낳자. 그죠? 둘도 너무 많다. 하나만 낳자. 가족 계획들 중에 무슨 문제입니까?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성 방향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와서 보니까 너무 적으니까 제발 좀 이거 낳자. 요즘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안 날라고 하죠. 그죠? 남은 너무 돈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아무튼 거기 보니까 미래성 또는 방향성 그 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지도 이념은 늘 어쩌니까 변할까 안 변할까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똑같은 지금 21세기도 서울의 지도 이념 주거지역 지도 이념하고 그 다음에 시골의 농업지역 지도 이념이 같을까 틀릴까요?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보시면은 방향성, 목표성, 미래성이다. 시대적 상황과 늘 달라지고 유동적이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항상 그때그때 바람직 활동을 전개하기는 원리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어쩌니까 잘 써먹자. 그건 똑같은데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성을 잘 써먹는가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부부는 2호선 타자 이렇게 나왔지만 중학교 3학년은 2호선 타자 그런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초등학교 가서 또 어쩌니까 2호선 타자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어쩌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과 부동산 전부 다 저렇게 만들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지금 이상한 말이 써져 있죠. 그 두 번째 지금 보면
그 바로 밑에 토지는 모든 사람 아래에 있는 것이고 뭐 쭉 써져 있죠. 이게 뭐냐면 미국 부동산 협회 윤리강령 서문에 써진 거 그대로 지금 베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서문을 지금 한번 읽어보자면 우리 기본서에 없었어요. 맨 먼저 토지는 모든 사람 아래에 있다. 그러면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까? 땅이? 다 발 아래가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법률적 측면이요. 자, 요 얘기는 과거에는 토지라는 것이 인간을 예속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또는 중세시대에서는 토지를 근거하는 신분적 관계 맞죠. 그러니까 땅을 떠나 살 수가 없었죠. 어찌 보자면 토지가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인간이 먼저고 땅을 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토지는 우리 모든 사람 발 아래에 있다. 그게 말하자면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절대 왕정에서 현대 시민국가 자유국가로 넘어간다는 그 의미를 지금 포함된 말이 그 말이요. 과거에는 조선에서 같으면 땅을 근거하는 어떤 농경사였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보자면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었으니까 요즘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유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란 얘기. 그래서 그 원리를 그렇게 쓰는 말이 사실은요. 그래서 그 1번이 그 양가로 1번이 바로 밑에 1번하고 연결시키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똑같이 1번이 붙어있죠. 그러니까 그 위쪽에 토지는 모든 사람 아래에 있는 거다. 이거는 자유주의적 제도와 우리들의 문명을 그 다음에 문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거기까지가 법률적 측면, 정치적 측면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법률적 측면에서는 또 이제 중세 때부터 쭉 나온 말이죠. 그걸 이제 읽어보시면 알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대 시민국가로 넘어간다. 자유주의 국가지 절대 왕정, 신분적 예속 관계가 아니란 뜻이었습니다. 좀 말 이상하게 하자면은 그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소유권의 폭넓은 할당. 거기 또 갑자기 1번에서 2번 안 가고 3번으로 가고 있죠.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소유권의 폭넓은 할당이라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도 법률 측면에서 이번엔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3번 얘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시면은 앞쪽에 토지 현명을 하는, 토지의 현명한 활용이라는 말은 뭘까요? 거기는 효율성 얘기죠. 그러니까 양가로 1번에서는 합법성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효율성 얘기를 하는 거고 3번에서는 형평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말뜻이. 우리 시험 그렇게 안 나올까 일단 읽어만 보자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그 대전제 원리가 뒤로 넘어가 봅시다. 제가 뒤에 넘어가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법률적, 그래서 거기 맨 먼저 바로 밑에 보시면 법률적 측면에서는 공사에게 좋아. 그래서 맨 처음에가 거기 박스 바로 밑에 아까 토지는 인간 발 아래에 있다. 우리 문명과 생존의 번영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토지의 폭넓은 할당 그런 말 세 마디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맨 첫째는 법률적 측면이요. 그래서 법률적 측면은 어떻게 하죠? 합법성, 형평성, 합법성. 맨 처음에는 합법성이겠죠. 그래서 합법성에 따라 거기 보시면은 공사에게 좋아. 그래서 거기는 먼저 합법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중세는 어떠고 근대는 어떠고 뭐 이상한 말이 써져 있죠. 뒤에 보시면 화살표 막 그려져 있는 문제.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합법성 때문에 여기는 공익과 사익이 좋아. 공사익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절대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가가 공익을 위해 사익을 약간 침해할 수도 있고 규제할 수도 있죠. 국가가 새로운 어떤 정책을 펼 때에 우리 땅을 어쩌니까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도를 넓힐 때에 강제로 어쩌면 침범할 수도 있죠. 규제할 수도 있고 분명히 제 땅인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린벨트 해놓고 토지를 이용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공적 목적 맞잖아요. 그렇더라도 현대는 합법성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공익을 주로 하더라도 사익을 보호해줘야 됩니까? 짓밟아야 됩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절대왕정 무조건 국가가 억압만 했었는데 요즘은 아니란 얘기. 그래서 공사에게 좋아란 말이 나와집니다. 그 말 뜻이. 그 다음에 자, 두 번 뒤로 넘기시면 이번은 경제적 측면. 그럼 경제적은 뭐겠습니까? 효율성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래서 효율성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따라서 최대 수익, 경제 원칙을 지키자. 그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이상한 뭐 그래프 하나, 모양 하나 그려놨죠? 양쪽이 맞아라. 그러면서 비용이 어쩌고, 그 다음에 수익이 어쩌고, 투입은 어쩌고, 그 다음에 산출은 어쩌고, 뻔한 얘기 지금 써놨죠? 투입은 최소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제일 적게 들어가고, 공부는 많이 하시고, 점수는 적게 맞고 싶으시죠? 이런 썩을 놈. 아니죠. 될 수 있으면 적게 하시고, 그러려고 학원에 오신 건 맞죠?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잖아. 또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조금 안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봤기 때문에 주로 자주 봤기 때문에 이런 게 잘 나오던데요. 요거 정도밖에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무슨 학문을 하겠는 거 한 사람 아니니까. 우리는 학문하는 것이 아니라 찍는 연습한다는 얘기 안 했었습니까? 근데 약간의 원리가 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찍더라도 요렇게 찍자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시험 보고 다 버리실 목적 맞잖아요. 근데 버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 써먹을 거니까. 어찌됐든 효율성.
그러니까 투입은 적게. 가장 최소로 투입과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서 산출은 결과는 최대 수익과 결과와 점수가 나오는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효율성, 경제적 원칙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엔 기술론적 측면이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공간가치와 환경가치 조화란 말 찾았는가?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기술적에서는 공간가치 및 환경화 증대. 그래서 요 말씀은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우리 교재가 없어서 그냥 다 버려버리고 요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했어요. 우리가 토지가 가장 먼저 공간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가치란 말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변형되고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물리적 공간이 변형됐었을 때 오히려 좋아지는 것들. 그래서 공간가치를 우리 쪽으로 말하면 주로 무슨 자원입니다. 개발자원입니다. 또는 상품자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간가치를 또 다른 말로 개발자원 또는 상품자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과 반대면에 뭐가 있냐면은 환경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가치란 말은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발이 들어가고 불도저 지나가고 뭔가 모습이 바뀌었을 때 좋은 것이 공간가치. 그래서 우리 쪽으로 하자면 개발자원이 어쩌고저쩌고 상품자원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공간가치란 뜻. 그런데 환경가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보전자원이죠. 또는 현장자원. 그래서 여기를 보전자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전자원 또는 아니면 현장자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주어진 땅을 전부 다 바꾸세요. 물리적 공간을 창출하고 뭐를 바꾸고 변형시키고 그럴 때 좋아지는 것이 공간가치. 그걸 오른쪽은 절대 바꾸지 말고 눈으로만 보세요. 있는 그 자체. 그러니까 금수강산업은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무슨 개발, 택지 개발 하면 전부 다 도로, 전부 다 공간가치 이런 얘기들. 맞죠? 그래서 저쪽에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지울수님 청송산 터널 뚫을 때에 도로용용 서식지를 보호합시다. 기억나세요? 예, 그쪽에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공간가치란 말은 반드시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인위적,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인위적이란 가장 키워드가 인위적. 그러니까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뭔가를 바꾸고 변형시켰을 때 좋은 것들 인위적이라고 말 씁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인위적이라는 말 항상 가장 키워드가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자연 상태 또는 자연 그대로 이 말이 꼭 따라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입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생산이 어쩌고 생산 과정이 어쩌고 생산비가 어쩌고 이런 말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요? 반드시 따라올 수 있는 말의 논리가 인간의 의도 목적으로 뭔가를 만드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면 오른쪽은요 생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생산 과정이 어쩌고 생산비가 어쩌고 생산이 어쩌고 절대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얘기죠. 논리가. 우리 말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다는 얘기는 공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공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 맞는 얘기죠? 그럼 오른쪽은 그죠? 여기 안 넣고 이거니까 그럼 공급이란 말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너무 뻔한 얘기. 이렇게 말을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어쩌면 공급하겠습니까? 즉 어쩌면 개발합니까? 요거 되면 개발하겠죠? 돈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의 원리에 따라서 돈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여기는 그래서 시장성의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그때 시기가 결정되고 양이 결정되고 질이 결정되는 것. 시장성을 따라 돈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에서 도로 만들 때 그냥 만들었을까요? 영종도 신공항 그냥 만들었을까요? 뭔가 지금 어쩌면 앞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돈 따위 정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오른쪽은 시장성의 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무슨 원리에 따라서 그죠? 정책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만일에 이런 환경가치를 시장성 원리에 맡기면 어떻게 됩니다? 골짜기마다 다 술집밖에 안 생깁니다. 자, 그런 얘기. 우리 인간의 최고의 즐거움이 문화적 쾌락 3일 굶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3일 굶고 나서 좋은 오페라 봅시다. 다 먹을 걸로 보여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최고의 즐거움이 먹는 즐거움 아닌가요? 먹는 즐거움 최고 맞죠? 그래서 옛날에 고대국가에도 어쩌니까 그 벽화, 암각화 같은 거 어쩌니까 내가 잡아먹은 것들 그리는 거죠. 고래도 그려놓고, 물고기 그려놓고, 그죠? 사자도 그려놓고, 그런 거 전부 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 그걸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기 때문에 시장성이라는 말은 수요를 예측합니다. 예측 안 합니다. 예측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로 만들 때에 지금 얼마가 부족하다 남다.
즉 얼마 유동인구가 얼마고 자동차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얼마가 부족하다 남는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든 수요 예측 가능하겠죠. 정부에서 신도시 만들 때도 지금 인구가 얼마가 많다 적다 몇 개 필요하다 맞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수요 예측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수요 예측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섯 번째 여기는 주로 소득이 올라가면요 이건 느는 건 맞죠. 그 다음에 기술이 좋아지면 느는 건 맞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만족점 포화점이 있다는 얘기 더 이상 하진 않는다는 얘기 맞죠. 그런데 오른쪽은요 이제는 소득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기하 급소로 나오죠. 우리가 언제부터 주 5일 금에 꼭 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식사하시고 꼭 커피를 드셨습니까? 아니죠. 먹고 살만하니까. 그죠? 그래서 소득 탄력적이란 말. 그러니까 약간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 여유가 없었을 때 우선 이런 게 없을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뭐 위주였습니까? 60년대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때는 요거 위주 맞죠? 개발이 먼저였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보존은 뒷전이었죠. 돈도 안 되고 먹을 거 안 되니까 우선 개발.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죠? 21세기 와서 보니까 개발도 괜찮으지만은 요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요것도 좀 요렇게. 그래서 어젯밤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강수량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는 아니지만 부족한 나라는 아니래요. 그런데 그 물을 비가 왔을 때 이용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오는 거 바로 바다로 보내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면은 4대강 유역처럼 다 만들어가지고 농수를 다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가뭄 현상이 더 빈번할까요? 더 적어질까요? 불보도 뻔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오히려 댐을 각 지역에다 댐이 있으니까 댐을 막아가지고 가뭄에 대비해서 그죠? 농수로 연결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니까 물 문제 해결하지 않을까요? 저수지가 다 만들어가지고 맞죠? 그거 해놓으면 일자리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 농수로 만들면 전부 다 일자리 고용 생길 거고 또 어쩌니까 자원 많이 쓸 거니까 더 이상 좋은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바로 어쩌니까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쩌니까 앞으로는 환경이 바꿔질 거니까 맞죠? 우리가 영원히 어쩌면 쌀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은 반드시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쌀을 만약에 100% 수입하면 완전히 남한테 끼는 거죠. 그야말로 엮이는 거죠.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딱 해결하는 거. 밥 안 주면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주가에서 식량 배급제하는 것도 아무리 말 안 들었죠. 안 주면 어쩌니까 박사님도 배고프면은 박사가 아닙니다. 얘들하고 똑같아져. 맞잖아요. 며칠 굶으면 말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만한 돈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런 거 해가지고 어쩌니까 앞으로는 막 물 비 오면 받아놨다가 어제도 보니까 서울 같은 비 많이 와, 강원도 같은 엄청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전부 다 바다로 다 보내고 있죠. 그거를 논으로 좀 돌려가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전국에 수로망을 어쩌니까 농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약간은 비용은 들어가겠지만은 그죠? 약간의 개발 효과가 있을 거고 고용 창출가 있을 거니까 그 돈 거기 쓰면 좋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농사질 때 쓰자 그 말이죠. 가두는 것도 잘 가둬야죠.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럴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뭐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게는 무슨 말이냐면은 개발도 중요한데 과거는 개발을 한 개발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개발도 좋은데 요 녀석이 죽겠다고 신음을 하네. 그러면은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식의 전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개발을 합시다. 그런데 하더라도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개발합시다. 그래서 이런 개발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개발. 또는 환경 친화적 개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하는 것은 그 개발과 즉 공간과 환경과 서로 조화를 이루라는 얘기지 어느 쪽을 치우치자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요 말들이 우리 같은 90년대 이후부터 나오죠. 그래서 요즘은 모든 물건도 환경 친화성 제품 거의 다 들어가죠.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나왔었는가? 옛날에 그런 말 자체가 없었죠. 요즘은 아파트 광고도 어쩌니까 친환경적 뭐 설계 그런 말 나오지 않는가? 환경과 다 건드렸어요. 90년대는 그런 말 안 했었잖아요. 무조건 가깝다, 돈 된다 이런 얘기 주로 하지 않았는가?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주로 환경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맞죠. 친환경적 설계고 뭐 인간과 조화가 뭐 잘 되고 뭐 어째 그런 얘기 했잖습니까? 그런 말들 전부 다 이쪽 얘기 아닌가? 쉽게 말하면. 요게 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도 이념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그 다음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나오니까 이제 원칙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원칙이. 그래서 그 원칙이 이제 그래서 능률성이 뭐가 있고 안전성이 뭐가 있고 경제성이 뭐가 있고 공정성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나와져요. 순서가.
근데 우리 교재는 어쩌니까 요 의미는 요거 몇 개만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 지금부터 파트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자, 문제 갑니다. 거기 문제를 보시면 자, 7번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풀었던 몇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요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보시면은 우리나라 부동산학 일반 원칙 또는 지도 이념, 지도 원리라는 설명에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맨 먼저 능률성이란 말은 여기 능률, 요거죠. 그러니까 능률에서 어떻게 합시다.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그죠, 요렇게. 사고팔 때 어떻게. 그러면 1번 해결됐죠. 보니까 능률성은 최유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질서 확립, 그게 최유상이란 말은 소유 이용할 때는 채용합시다. 그 다음에 사고팔 때는 거래질서 확립합시다. 이해하셨어요? 여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는 요렇게 쓰시자고요. 그 다음에 사고팔 때는 요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두 마디가. 그러면서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항상 어쩌니까 효율을 앞세우다 보면 형평성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익을 강조하면 공익이 침해할 수가 있고 공익을 강조하면 사익이 침해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하자. 잘 조화를 시킵시다. 그런 얘기. 맞죠? 자, 두 번째. 안전성이란 말은 위험을 줄이자. 우리 안전성이란 말은 사고에 대비하고 위험을 줄이는 거. 됐죠? 그렇다면은 거기 먼저 견고성 판단은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이죠. 내력벽 검사, 안전도 검사, 축대 조사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의 적정성이란 말은 경제적 안전성.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리관계 진정성. 이거는 법률적. 그러니까 이걸 세 번째를 권리관계 진정성을 또 다르게 말하면 권리분석이죠. 우리가 물건 살 때 반드시 그게 제대로 됐는가 안되는가 권리분석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 맞죠. 기술적 안전성에서 안전도 검사 받는 거 맞죠. 그 세 가지 그렇게 풀어놓은 말이에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풀어봤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죠. 아니야 나는 했어. 그러시면 계시지만은 아마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가치, 공간가치, 증대원리는 보존보다 개발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시다? 두 개를 잘 조화를 맞춰서 두고두고 써볼 수는 지속 가능하게 버리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가 돼야 말이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대사에서 개발을 필요하기죠. 반드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세 번째. 개발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조화를 시키자. 답이 3번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성에서는 아까 비용은 조금 들어가고 최소의 비용, 최대 수익, 투입은 최소화, 산출은 최대화. 금방 되시는 거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전달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달성이란 말은 공정성, 다시 말하면 직업률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건물이 지금 100억짜리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0억짜리 건물을 평가사가 평가로 100억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걸 믿어요. 즉 갑이라는 사람은 요 건물 100억을 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예를 들어서 80억을 대출해준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100억이 아니라 이놈을 200억으로 만약에 평가를 해주면 이제는 150억을 대출받다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분명히 평가 의뢰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주면서 평가사한테 야 100억 말고 2자로 고쳐줘. 즉 그러더라도 평가사 자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평가사가 200억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남들이 믿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 전달성이라는 말은 평가사든 뭐든 직업 윤리시켜라. 더 속되게 말합시다. 돈 먹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올바르게 해라. 평가사는 평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값을 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은 100억으로 쓰든 200억으로 쓰든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 믿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했을 때 은행에서 80억을 대출했는데 200억 하면은 평가하면은 150억을 대출해서 가져갑시다. 그럼 은행에서 뭐 때문에 150억 대출했습니까? 평가사는 전문가가 200억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쩌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 전달성이란 말은 볼까요? 평가의 객관성과 설득력이란 말은 직업 윤리를 지켜서 공정하게 올바르게 하지 돈 먹고 짜오고 하지 마라. 프로야구에서 심판 매수해서 하지 말고 그런 뜻. 맞죠? 그 사람이 스트라이크를 선택해서 볼을 선택해서 관계는 없지만은 다른 경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직업 윤리 시켜라. 쉽게 말해 돈 먹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말이래 기술사 같은 거 어쩌니까 안전도 검사할 때 약간 불법인데도 돈 먹고 어쩌니까 양호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 누군가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게 요즘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가 자기 파트에서 전달성이라는 말은 직업 윤리를 시켜라. 더 쉽게 말하면 돈 먹고
나쁘게 하지 말고 너는 관광이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라. 그걸 전달성의 원칙 말뜻이. 그래서 답은 3번 맞죠?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총론 파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서는 요거 하나 좀 잘 정리합시다. 이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이 정도는 정리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네, 좀 쉬어가겠습니다.